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나이가 있는 터라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 옆집이 제 남자친구였는데 자연스럽게 자꾸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바로 앞에 이자카야가 있는데 거기 대부분 30대들이 혼술하러 많이 가거든요. 제가 애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혼술을 하다가도 자꾸만 마주쳐서 아예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많으니 좋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희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남자친구와 옆집에서 더는 못 산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근처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타오르고 내숭없는 30대의 연애 그 자체를 즐기며 남자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도 남자친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못 오게 하더군요. 저희 집이 더 편하고 좋다면서 자꾸만 본인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무랄 문제는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늘 잠자리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당분간 출장 가야 하는데 어쩌지? 출장.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봤자 며칠 가는 거겠지 싶어 물어보니 무려 한 달 동안 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듣고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일이니 존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미뤄두던 자격증이나 따면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 남자친구가 말하던 게 본인이 집을 비우는 한 달간 사촌 동생이 그 집을 쓰기로 했답니다. 서울 경기를 출퇴근하고 있는데 한 달만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네요. 원래는 제가 주마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관리도 해주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고 떨어져 지내니 더 애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주말에 잠깐 내려갔다 올까 생각도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빴어요. 서로 일이 바빠서 따로 만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한 달이 드디어 흘렀는데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3주 정도 더 있다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알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3주를 다 보내고 남자친구가 오기 전날에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 했어요. 거의 2달 만에 돌아오는 거였고 곧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한 번에 미리 파티를 해줘야지 싶어서 파티용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사촌 동생은 전날이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자친구 집 복도를 걷는데 그 집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숨었는데 웬 슬립 원피스 하나 입은 여자가 남자친구 집에서 나오면서 또 올게 오빠라며 바로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는데 남자친구는 지방에 있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일주일 정도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출장을 간 게 거짓이었구나 저는 바보같이 이때 알았고 머리를 굴리다가 옆집 여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당신 뭔데 남의 집에 쳐들어오냐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말해줬어요. 네가 나온 집 그 남자 여자친구인데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핸드폰을 들려고 하기에 뺏었습니다. 당신 머리채 뜯어버리고 물사대기라도 날려주고 싶은 거 안 할 거니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갑자기 존대를 하면서 본인도 억울하다네요. 처음에 여자친구가 있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서 제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막 화를 냈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며 설득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바로 옆집이고 자기 전에라도 만나서 뜨거운 밤 보낼 수 있지 않냐면서요. 실제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웃겼던 게 제 남자친구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잊을 수가 없답니다. 또 제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랑 할 때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라면서 절대 걸리지 말고 꾸준히 하자고 했다네요. 더러운 것들의 말을 듣고 나니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여자랑 마음 놓고 수시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낸 거예요. 혹여나 제가 집에 올까봐 사촌 동생이 지내고 있다고까지 말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여자도 알더라고요. 출장 연장을 계속하지 않았냐며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싫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분명 해야 할 텐데 하기가 싫다는 말도 했다는 걸 듣고 곧장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이내 하루빨리 왔는데 내일 놀래켜주려는 게 망했다며 아쉬워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기사 대기를 날려주고 다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저랑 할 건데 그리고 여자친구로서도 제가 최고인 걸 아는데 남자들이 짐승이라서 그렇대요. 꼭 한 번씩 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날 하필 옆집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문 앞에 술 취해 쭈그려 앉아 있었답니다. 그 모습에 혹하긴 했는데 위험해 보여서 집에 들여보내다가 그 여자가 먼저 키스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다고 했어요. 이건 옆집 여자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먼저 키스를 했고 잠자리 유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국 그런 더러운 만남을 유지하려고 제게 거짓말까지 하고 매일같이 저 여자랑 뒹굴었을 2달을 생각하면 지가 떨립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싶은데 더 열받는 건 제가 저 미친 인간을 너무 사랑해요. 이 문제만 빼면 100% 완벽한 남자친구라서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눈 감아주면 결국 또 이런 문제를 만들겠죠.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맞는 거죠. 남자친구는 2번 다시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면서 제게 충격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어요. 넘어가주고 싶은데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옆집 여자랑 그렇게 즐겼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거든요. 약간 성적으로 뭔가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남자친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는 전혀 없는 건지 솔직히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제게 현명한 답을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취미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처음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는 형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몇 번 놀러 갔다가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도 구입하고 그 형에게 사진 찍는 것도 배우면서 이제는 사진에 깊게 빠져버렸어요. 그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광고 사진이나 쇼핑몰 사진 등을 찍으면서 돈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사진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상황이라서 가끔 그 형이 광고 촬영 등을 나갈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실력을 쌓아 나갔어요. 그러다 얼마 전 형이 대타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올 수 없을 정도로 큰 행운이었고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주말에 간단한 광고 촬영이 있으니 그걸 저보고서 대신 촬영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도 없었고 그 형이 프로로서 하던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 저는 아직 그런 큰일을 할 만큼 실력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형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 쇼핑몰 제품 촬영해주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해도 된다고 설명했어요. 여성복 쇼핑몰이니 적당히 찍어서 주면 그쪽에서 보정해서 쓸 테니 부담 없이 해보랍니다. 조금은 갑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저도 그동안 사진 공부한 걸 써먹어보고 싶기도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수락했어요.
형이 예전부터 사진 찍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소질이 있다면서 같이 본격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제가 아직은 자신감도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로 본격적인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형이 부탁대로 주말에 있던 조개축구 약속을 취소하고 스튜디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불도 켜놓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긴장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되자 한 여자분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쇼핑몰에서 제품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여러 명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젊은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저 혼자 하는 쇼핑몰이라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모델까지 같이 하고 있죠. 우리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그 여자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델이라고 하기엔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쳐봐야 168 정도, 절대 170은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에 비해서 비율이 좋아서 쭉 뻗은 다리가 정말 하얗고 좋더라고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긴 생머리의 수수한 느낌이었는데 스스로 또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 정말 모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되기에 앞서 미리 컨셉을 확인하고 옷을 입고 나온 모델분과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그녀를 대하면서 포즈도 주문을 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녀가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능숙하게 저를 리드했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였지만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촬영은 꽤 오랜 시간 계속되었고 그 사이에 그녀는 옷을 여러 벌 갈아입었어요. 그때마다 그녀가 주문한 대로 컨셉에 맞는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사진 촬영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오늘 찍은 작업을 같이 확인하면서 그 여자감도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고마워요. 제품 런칭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 꼭 촬영을 해야 했어요.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제게 봉투를 건넸고 저는 돈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그녀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짜로는 못하겠다며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혼자 스튜디오 정리를 하다가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10장과 명함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녀의 본명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는데 혹시나 나한테 연락을 하라는 건가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쇼핑몰 대표라는 능력도 있고 예쁘고 몸매 좋은 그녀가 저 같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들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그냥 수첩에 넣어뒀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첫 촬영이었지만 예쁜 모델을 찍어볼 수 있었다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메일로 형에게 제가 찍은 사진을 보냈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작업물을 확인한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처음 치고 굉장히 잘했는데. 걔도 너가 찍어줘서 편하고 작업물도 마음에 들었다더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음 주에 추가 촬영이 있는데. 그것도 너한테 부탁 좀 하자.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저는 얼떨결에 그 모델과 다음 촬영 약속까지 잡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명함으로 연락을 해서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고 내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만에 또다시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만났고 이번에는 언더웨어 촬영이라며 지난주에 찍은 사진들보다는 조금 노출이 있고 수위가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여기서 내가 부끄러워하면 모델분은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렇지 않게 일을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촬영에 들어갔고 그녀의 포즈는 상당히 대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벌려볼까요? 아, 좋네요. 신축성이 있어 보이고 훨씬 좋습니다. 중간중간 아찔한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정신줄을 잡고 촬영에만 집중했어요. 이쪽 부분도 가까이에서 찍어줄래요? 촬영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자꾸만 제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했고 나중엔 사진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손만 뻗으면 다 알거리에 있게 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사진은 안중에 없었고 그녀가 제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저를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덥네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잠깐 물을 마시며 분위기를 돌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눈앞의 매력적인 여성에게 사고를 치고 말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찬바람에 머리도 식히고 다시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는 대놓고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저 이쪽을 한번 찍어줄래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다리를 쩍 찢었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헉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얼굴이 빨개지고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더니 그녀가 제게 여자한테 흥미 없어요. 혹시 남자 좋아요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매력적인데 지금 날 놀리는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진심이었답니다. 정말 이렇게 사진만 찍고 갈 건가요? 내가 그쪽이랑 다시 한번 사진 찍게 해달라고 부탁한 보람이 없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저한테 관심을 갖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매력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시간 뺏어서 죄송했어요. 그녀는 타월로 몸을 가리고 탈의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보내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팔목을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붙들고 그대로 입술에 키스를 했고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 제 목을 끌어안고 깊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다음 촬영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짐을 챙겨서 떠나버렸어요. 거침없는 그녀의 매력에 저는 푹 빠져버렸고 그 뒤로 한 달에 2번씩 그녀에게서 촬영하고 싶다는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녀와 함께 뜨거운 뒤풀이가 이어졌어요. 그녀의 응원과 헌신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 달이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사진기사 일을 배워보려 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4살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출산 후 워킹맘으로 살며 시어머니께 신세를 졌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주 아파서 한 주에 3번씩 조퇴를 하는 일이 발생하니 도저히 이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저도 눈치 보이고 애가 아픈 것도 꼭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고 있어요. 워킹맘으로 살 때는 핏덩이를 두고 나가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전업맘으로 사니까 다시 출근하고 싶은 거 있죠. 이래서 사람은 간사하다고 하나 봐요.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던 워킹맘에 비해 전업맘의 시간은 꽤 느리게 흘러갑니다. 분명 정신없고 당황스러운 건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가끔은 신기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모두 남편 직장 관련해서 터를 잡다 보니 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네요. 현재 가장 친한 친구들은 동네 엄마들, 어린이집 엄마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아예 떨어져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렇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다행인 건 저희 동네 어린이집 엄마들은 모나고 자랑질하는 엄마가 없습니다. 다 성격도 비슷하고 아이의 순수한 동심을 바라봐주지 벌써부터 영어다 뭐다 교육해야 한다는 엄마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편한 것 같아요. 동네 자체가 시끄러운 동네가 아니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괜찮게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던 저희 엄마들 모임에서 유난히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들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최근에 동네에서 애기 엄마가 남편이랑 술 한잔을 하는데 선생님을 우연히 봤다고 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소리치며 가방이고 뭐고 다 내던지면서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퉜다고 합니다.
순간 본인을 알아보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 구경하는 남편 목덜미 끌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네요. 사람 심리가 또 괜히 궁금하죠. 구석에 숨어서 대충 들어보니 여자 선생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남자친구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서 헤어지자고 하니 여자 선생님 돌아버린 거죠. 절대 못 헤어진다면서 잠깐 만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해요. 엄마들 모두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선생님 사생활인데 어쩌겠어요. 다만 저희끼리 말이지만 아빠들은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게 하자는 말은 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대화를 들어보니 유부남도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꺼림칙했어요. 솔직히 요즘 선생님을 향한 엄마들의 도가 지나친 간섭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저희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까 싶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다정하고 야무진 선생님이라 저는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담임인 게 걸리긴 했지만요. 어차피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어린이집에 갈 일이 아예 없었어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평일 휴무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닌 이상은 늘 제가 갔습니다. 집 코앞이라 저희는 직접 부모가 가야 했거든요. 선생님 문제로 소란스럽긴 했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은 어느 날 한 엄마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엄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어린이집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딱 밥타임에 일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생 부분이 확인되니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오더니만 지금 어린이집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 논란의 선생님이 학부형이랑 애들 가르치는 교실에서 짜릿한 순간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걸 원장한테 걸렸고 원장이 그 선생님을 불러서 미쳤냐면서 어린이집 망하게 할 심산이냐며 당장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학부모들 알면 큰일이라면서 노발대발 하셨는데 당장 그 선생을 자르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난감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바뀌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이고 학부모들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심지어 학기 중에 선생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원장님은 본인만 알고 있을 때 다 정리하고 선생님이 정신 차려주길 바라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선생님이 멈췄으면 어쩌면 모두에게 평화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불 꺼진 어린이집의 한 곳에만 조명이 은은하게 창밖으로 퍼지는 걸 몇 번이고 엄마들이 목격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가끔 조명을 선생님들이 안 끄고 간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갑자기 불이 꺼지기에 엄마들 몇 명은 지켜봤다고 해요. 그러자 건물 안에서 문제의 선생님과 학부형이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밤 늦은 시간 불 꺼진 어린이집 앞을 유심히 보며 지나칠 사람이 없으니 대담하게 행동을 한 듯해요. 저희끼리 말이지만 호텔에서 나오는 것보다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게 할 말이 많고 당당하니 저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학부형이랑 부적절한 만남인 건 확실했고 누군지 밝혀야 했어요. 원장한테 말을 하면 분명 감싸줄 게 뻔해서 엄마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복을 하던 중 또 조명이 켜졌고 저 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드디어 오늘은 잡는다며 함께 잠복하던 엄마들과 역할 분배를 했습니다. 저랑 한 엄마는 도망 못 가게 잡는 역할, 두 엄마는 영상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야근 중이라고 했는데 저 멀리 남편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서 보니 남편 차가 맞았습니다. 정말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어린이집으로 들어갔고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엄마들은 뒤에서 아닐 거라면서 초조하게 제 뒤를 따라왔네요. 그렇게 아이 교실 문을 열기도 전에 창을 통해 그것들이 엉겨 붙어 있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선생님을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옷부터 챙겨 입으며 아주 주접을 떨었어요.
엄마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저것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난리를 떨었네요. 또 증거 영상도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원장까지 불러다가 말하니 결론은 저희 애 보고 퇴소를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지만 애 아빠 잘못도 있으니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자면서 선생님한테 되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가 아니라 그 선생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과는 이혼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애 담임이랑 애교실에서 그 짓한 애 아빠랑은 더러워서 못 살겠는데 이혼이 정답이겠죠? 또 저 뻔뻔한 선생과 원장에게는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싱글이랍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으로 아침 운동을 한 뒤 출근하는 것, 퇴근 후 운동하는 것이 저의 하루 루틴입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고 살짝 뛰는 정도의 조깅을 즐겨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 아침 저녁 운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몸이 좋아지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전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조깅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으로 누군가 쌩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쌩하고 달려가는 그녀 뒤로 풍겨오는 그녀의 샴푸 냄새와 환상적인 뒤태를 보고 넋을 놓고 말았답니다. 뒷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홀릴 수 있는 그녀는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지 굉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조깅을 마친 뒤 출근을 한 저는 아침에 스쳐 지나갔던 그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더니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는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루 종일 그녀가 머릿속을 맴돌더니 퇴근 후 저녁 조깅 운동을 하며 저도 모르게 계속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였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전 운동만 하시는 분인가 싶어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죠. 기다리고 기다린 아침이 되어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제 그녀를 마주쳤던 자리에서 하염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녀를 오늘도 마주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평상시 운동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침 조깅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 꼭 그녀를 찾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몇 날 며칠을 그녀를 마주친 곳을 서성였지만 그녀를 일주일 동안 마주치지 못해 저는 그날 나를 스쳐 지나갔듯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기억에 묻으려 애썼죠. 그날 기억에 그녀를 묻고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동을 하였는데요. 운명의 장난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기다릴 땐 그렇게 오지 않던 그녀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찾아 헤맨 지 10일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열심히 달리고 있었고 걷고 있는 저를 쓱 스쳐가는데 코끝을 간지럽히는 샴푸 향이 어찌나 반갑던지 자석에 철가루가 이끌리듯 저는 그녀를 뒤따라 달렸고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쳐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노래를 들으며 뛰던 그녀는 제가 어깨를 툭툭 치니 놀라 멈춰섰죠. 샴푸 향만 뒷모습만 보고 상상했던 여자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놓치기 싫어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없다는 그녀 대답에 냉큼 연락처를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연락처를 물어보는 상황에 당황했을 법도 하지만 웃으며 연락처를 주셨고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연은 정해져 있다고 어디선가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녀와 제가 인연인가 봅니다. 그녀의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같아 그런지 저희는 가까워지는 속도가 매우 빨랐고 아침 조깅을 함께한 뒤 퇴근 후 동네 편의점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사이가 되었어요.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 술 한잔하며 느낀 그녀는 배려심도 많고 웃음이 많은 여자였어요. 조깅 데이트, 편맥 데이트를 하며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고,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저희는 아침 조깅을 함께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여느 커플과 다름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고, 진도의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약속에 가게 되었고, 옆 동네에 살고 있으니 술자리가 끝나면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어요. 밤늦은 시간 그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고, 데리러 와달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사르르 녹였어요. 그녀의 부름에 저는 숙취해소에 도움되는 음료를 사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녀를 차에 태워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집에 가기 싫다며 같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그녀 입에서 나오는 심장 뛰는 한마디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설레었는지 아직도 4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두근거리고 설레던 그 기분이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따라 그녀와 함께 제 집으로 향했어요. 술에 취한 그녀를 부축한 채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취한 그녀를 대신해 신발을 벗겨주고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녀가 저에게 안기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안아주지도 않고 입맞춤도 안 해주냐며 투덜투덜대는 그녀. 첫인상이 너무 예뻤기에 소중하게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녀는 그게 불만이었나 봅니다. 소중하게는 대하지만 좀 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저는 안긴 그녀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술이 취해 풀린 눈을 애써 동그랗게 뜨려 노력하는 그 모습조차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녀 옆에 살짝 누워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하면서도 사랑스런 그녀는 저에게 기쁨을 주기 충분했어요. 조깅을 하면 땀이 나듯이 그녀와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행히 그녀는 거부감 없이 저를 받아주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녀와의 갑작스러운 뜨거운 밤으로 인해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의 저녁 편맥 데이트는 서로의 집을 오가거나 아늑한 장소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렇게 저희의 사랑은 더욱 커져갔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함께하곤 했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매력이 솟아나는 그녀는 애교가 많고 웃음이 많아 항상 저를 기쁘게 해주었고 그 애교는 사랑을 나눌 때 역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그녀의 탄력스러운 몸매에 사랑스러운 애교와 눈웃음이 더해져 저는 그녀 앞에선 녹아내린답니다. 3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제 심장을 이렇게 미친 듯이 뛰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인데요. 저희는 지금 4년째 연애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봄 결혼을 할 예정이랍니다. 운명처럼 만난 그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0대의 절반도 훅 지나가 버렸네요. 이래저래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세대들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는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육아에 지쳐서 다시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꾸준히 회사 한번 관둔 적 없고 계속 제 커리어들을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업계에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만둘 나이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저를 발전하고 또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 제가 담당하는 팀에서
바디 프로필 봄이 일었어요. 여직원들이 다 하나둘씩 바디 프로필을 찍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한참 유행하다가 풀리고 나서 다들 한 맺힌 듯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남기고 싶다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죠. 저도 솔직히 40 초반만 됐어도 바로 도전해봤을 것 같은데 50이 넘어가면서 몸매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잃었거든요. 다들 잘 관리했고 살도 안 찌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으시다고 말해주지만 뭐 젊음을 이길 수나 있나요? 근데 나이로 치자면 제 바로 밑에 40대 중반의 팀원이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 겁니다. 원래는 좀 통통했는데 나이 더 들면 못할 것 같아서 시작했고 또 실제로 다니는 헬스장에는 60대, 70대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 피지컬백에서도 나오지 않았냐고 50대 중반이면 나이 든 것도 아니라면서 저한테도 해보라고 추천하더군요. 자신감을 얻어서 그래 나도 더 늙기 전에 해보자 싶은 마음에 PT샵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남기는 거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는 시간 내서 헬스장 좀 가고 먹는 거 덜 먹고 그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관리받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잘 가르치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PT샵을 찾았죠. 요즘은 헬스장에서 수업받는 게 아니라 PT 수업만 전문으로 하는 헬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다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어서 수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상담받고 선생님 배정받아서 진행하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을 제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여자한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자 트레이너분은 다 20대에 너무 어리시고 경력도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관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40대 정도 돼 보이시는 트레이너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했고 처음 수업을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랑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죠. 또 여기는 받고 나면 근막 테라피라고 해서 마사지를 무조건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울퉁불퉁해지는 건 싫었는데 마음에 들었죠. 솔직히 매끈하고 멋진 선생님한테 마사지 받는 기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이대도 많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운동하는 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운동할 때마다 은근히 터치도 있고 힘들다기보다는 재미있게 잘 다닌 것 같아요. 4개월간의 운동이 마무리되고 촬영하는 달 제주도 도와주셔서 선생님과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사진 찍고 나면 안 나올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무슨 소리냐고 운동은 꾸준히 할 거라고 했죠. 물론 그전처럼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나올 거라고 재등록도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첫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사진도 찍었겠다 한턱 쏘신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횟집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너무 헤비한 건 좀 그렇고 가볍게 한잔하자 싶어서 도다리에다가 소주 한 잔 같이 마셨죠. 뭐 의뢰 고맙다 아니다 회원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다. 이런 인사치레들을 나누다가 술이 좀 들어가니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적은 없었죠. 아시겠지만 운동하다 보면 힘들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전에 운동하는 틈틈이 이야기할 때도 정말 잘 통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고 섬세하게 매일매일 제가 먹은 거나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요. 마치 젊었을 때 연애하는 기분으로 관리받으니까 그게 또 재미있기도 했어요. 잘생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더 수업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더니 앞으로도 안 빠지게 해줘야겠다고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횟집이 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그대로 뭐 술 기운에 이런저런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헬스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나요? 들어보니까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당당한 분위기라서 끌렸는데 목표가 있어서 좀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젊고 예쁜 회원들도 많은데 왜 나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자기는 어린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대요. 어린 여자 좋아했으면 뒷이야기가 끝없이 나와서 일 오래 못했을 거라면서 자기가 대표로 운영하는 곳인데 그럴 수 없다고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솔직히 유달리 저한테 다정하고 잘 챙겨준다 생각은 했거든요. 뭐 운동 안 나오는 날에도 보고 싶다 운동 나와라 이런 말들도 서슴없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식단 관리 때문에 하루 종일 연락을 할 수밖에 없기도 했었고요. 저만 이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이 남자도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했었다니 알 수 없는 자신감도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정적인 관계로 변했죠. 일부러 제 뒤에 수업을 안 잡고 운동하고 근처에서 또 다른 운동도 하고요.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리고 관리 잘해서 탄탄한 몸매에 귀엽게 생긴 외모까지 거부할 수가 없었죠. 팀원들도 바디 프로필 찍느라 운동해서 그러신가. 요즘 너무 예뻐지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비단 운동 때문은 아닌 듯해요. 원래 여자들은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면 더 예뻐진다고들 하잖아요. 요즘은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있어요. 외곽으로 30분 정도 차 가지고 나가면 시설 좋은 스크린 골프장이 있거든요. 안에 소파도 있고 둘이서만 오붓하게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데이트 장소로도 딱 좋고요. 저도 골프를 좋아하고 또 남자친구도 골프에 소질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데 취미를 공유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생기 있는 기분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도전한 바디 프로필이었는데 자신감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게 되었네요. 나이 때문에 도전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를 보내봐요.